반갑습니다. 정명선입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 수학 때 지금 내가 선택 과목을 뭘 정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Q&A에도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답변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26학년도 수능을 보고 나서요. 아마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확통론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2년 동안 미적런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통런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막 나는 확통으로 바꾼다. 뭐 주변 친구들이 다 확통으로 바꾼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어떤 기준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표준점수 최고점 요거 한번 보겠는데요. 연도별로 이 변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22학년도 지금 공통선택체제 첫 수능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표준점수 최고점이요. 미적하고 기하는 거의 똑같았고, 뭐 기하가 조금 더 높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랑 차이가 3점 이렇게 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학년도 때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24학년도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 벌어졌죠. 뭐냐면 여기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하고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무려 11점씩이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때 굉장히 빡센 미적분 문제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제 배경은 뭐냐면 공통 과목에 비해서 선택 과목이 빡세게 나왔는데 그 선택 과목 중에도 미적분만 굉장히 빡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아마 평가원이 욕을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학년도 때는 5점 차이로 미적하고 확통 차이가, 그 다음에 26학년도 바로 직전 수능 때 2점 차이, 자,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27학년도 수능 우리가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지금 수능을 치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요 선택 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객관적 지표.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 방금 전에 봤던 바로 이런 표준 점수 차이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최고점의 차이인데요. 그 밑에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막 이런 컷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대체로 이 최고점 차이에서 아주 큰 그 변화 이게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26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2점 차이가 나죠. 그러면 1컷 그거의 원점수 차이 있죠. 원점수 차이, 그 다음에 2컷의 원점수 차이, 3컷의 원점수 차이, 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뭐 그냥 2점에서 4점, 5점 뭐 그 정도 차이 이내에서 이제 보통 벌어지다 보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대략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객관적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27학년도 수능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좀 가능성은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차이가 26학년도 때처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이유는요. 평가원의 생리 때문인데, 평가원의 그 행동의 생리.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평가원은 이 여론 보고 움직이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별히 임팩트 있게 욕을 먹는 일이 있으면 반대로 튀어요. 뭐 요거 보시면 알겠죠. 여기 24학년도 때 이렇게 표준점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매우 불리한 거 아니냐. 물론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저거는 공정한 게 아닌 것이야.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평가가 어떤 게 맞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은 그때 당시 그런 여론들이 많았어요. 확통 선택자가 저렇게 불리한 게 맞느냐. 그래서 이과 침공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 막 문과 이런 데 딱 그 지망해가지고 기존에 문과 학생들이 지망하던 그런 과들에도 침공을 해서 문과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이제 이런 그 여론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변화구를 주는 거예요. 이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도 마찬가지고요. 평가원이 항상 뭔가 불수능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걸 좀 완화한다든가, 물수능 때문에 욕을 또 많이 먹으면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반대로 이렇게 딱 튀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26학년도 때 딱 여기 표준 점수 차이가 2점 났잖아요.
이 2점 난 거에 대해서 물론 저것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국민적 여론에서는 지금 현재 평가원이 저것 때문에 막 어떻게 2점 차이를 낼 수 있냐 하면서 막 저건 평가원이 공정하지 않아 하면서 막 욕먹고 이런 일이 지금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지금 26학년도 수능 끝나고 국어 영어에서 너무 어려웠던 것, 특히 이제 영어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 때문에 평가원장님이 사퇴하시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저거를 그렇게 막 이슈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를 크게 줄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 과목별로 표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처럼 2점 차이 그 정도에서 나거나 아니면 2점 차이에서 한 4점 차이 그 사이 수준에서 뭔가 변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뭐 평가원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딱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아주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객관적 지표만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객관적 지표는 당연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지표만으로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주관적인 요소들을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뭐냐? 일단 첫 번째, 학생의 목표가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이 목표로 하는 학교나 학과 있죠. 뭐 저기 의치한 이런 데나 의치한 수, 자 이런 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 있죠. 그런 데서 미적분이나 기하 반영이 필수이거나 아니면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학을 자기가 지망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지망하고 있다면 여전히 미적기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대학을 지망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좀 실리적으로 확통을 선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학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자기한테 잘 맞는 과목이 뭐지? 이게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객관적 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객관적 지표는 어디까지나 통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100점 맞을 확률이라는 게 되게 낮잖아요. 당연히 1등급은 4%밖에 안 돼요. 그건 통계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1등급이 되느냐, 내가 4%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린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불리하더라도 심지어 이때 확통 선택자가 아무리 불리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확통이 잘 맞았다. 또는 물론 이제 사실 둘 다 100점 맞았다. 미적 100점과 확통 100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에 맞죠. 맞는데 100점 수준이 아닌 그런 수준에서 내가 그래도 어떤 과목이 더 나았는가, 저 표점 차이를 극복하고 남을 만한 나의 원점수의 유불리가 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원점수를 올리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왜냐면 이미 선택 과목을 정했다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내 원점수가 높게 나와야 통계와 무관하게 내 점수가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잘 맞는 과목이 뭐냐? 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생각 안 하고 요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미적 선택자들이 그 수학 2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이죠. 사실이고, 왜냐하면 수학 2하고 미적이 조금 친화성이 강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지금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평가원이 지금 갑자기 25학년도 때부터 지금 공통 과목에서 22번 가장 어려운 문제를 수학 1으로 바꿨죠. 수학 1으로 바꿨고 수학 2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15번 객관식 같은 데 좀 냈었단 말이에요. 물론 26학년도 때는 또 수학 2에서 가장 어려운 걸 21번으로 내므로써 약간 변별력을 조금 높였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가장 어려운 변별하는 문제를 수학 1에서 내고 있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킬러 배제 정책 발표 이후에 지금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킬러 배제 정책 발표 이후에 결국 제가 봤을 땐 평가원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적분 선택자에게 유리한 시험지를 내지 않겠다라는, 뭐냐면 23학년도 수능 22번 수학 2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원이 뭐라고 발표를 해놨냐면 미적 선택자에게 유리한 문제였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자기 평가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시험지를 내겠다라는 사실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런 뒤에 나왔던 변화가 바로 뭐냐면 22번에 수학 1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학 2에서.
이게 이제 말하는 바는 평가원은 단지 23학년도 수능 22번 그 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2 자체가 미적 선택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항 배치를 바꿔버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2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지금 공통과목을 공부해봤는데 수학원 수학2 뭐 내신도 치러봤지 않습니까? 고2 때 수학2가 너무 어려워. 수학1에 비해서. 나는 수학1은 조금 그냥 그럭저럭 할만한데 왜? 이건 좀 경험적인 과목 같은 느낌이 있고 뭔가 하나하나 좀 직관적으로 조금 판단해보면 또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수학2 너무 논리성이 강한 것 같고 너무 체계적인 학습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난 되게 그거에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은 분명히 미적분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라서 이런 학생들은 확통이나 기하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거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경험적 판단 이거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더 잘 맞는 학생은 미적분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무조건 확통론이다 하니까 다 확통으로 바꾼다.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잘 맞는 학생들은 미적분이 잘 맞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안 맞는 학생들은 확통이나 기하 요게 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에 대해서도 또 질문들이 좀 있는데 무조건 도형에 대해서 감각이 뛰어나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감각이 뛰어나는 게 좋죠. 감각이 없는 것보다 당연히 뛰어난 게 좋아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흥미가 있는 게 좋죠. 너무 난 도형에 흥미가 없어. 그러면 기하 안 맞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기하 과목이 그냥 무조건 도형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이것만으로 되는 과목은 또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시던데 벡터나 공간도형 이쪽 파트 들어가잖아요. 조금 논리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벡터 쪽은 연산에 대한 어떤 연산 구조 있죠. 고1 때 배우는 그 연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벡터 쪽은. 물론 도형에 대한 감각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벡터나 공간도형 단원에서 배우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데 자, 이 두 가지가 적당한 수준에서 다 있어야 돼요. 기하 과목이. 뭐 그래서 꼭 기하 과목이 제일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요. 미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게 조금 약하죠. 약한데 그래도 뭐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다 이런 거고 사실 확통도 원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조금 일일이 세기 같은 스타일 있죠? 그냥 케이스 다 나눠서 일일이 세기 이런 방식으로 많이 세는데 물론 확통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평가원에서 30번 같은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세는 이런 느낌의 문제를 낸다면 28번 같은 데는 조금 일일이 케이스 분류해서 세는 문제를 분명히 내요. 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경험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 확통해서 특정 유형들을 잘 풀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런 건 맞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또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학생에게 잘 맞는 과목이 뭐냐? 자,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자, 요 수2를 기준으로 딱 판단해 보시면 딱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2하고 수학원 중에 내가 어떤 과목이 좀 더 강한가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관적인 측면 중에 이게 또 중요하게 고려돼야 됩니다. 뭐냐면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학습량이 얼마나 되지? 뭐냐면 내가 지금 국어가 너무 약해. 그래서 또는 국어만 약한 게 아니라 국어도 약하고 탐구도 약하고 근데 수학은 좀 그럭저럭 하는 편이야. 그래서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수학에 쏟을 학습량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미적을 선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지만 미적분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처음 한 번 공부할 때 필요한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한 번 공부할 때라고 이렇게 좀 단서를 달아놨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늘 미적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한 번 개념을 떼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 겨울방학 시즌 있죠. 요럴 때 아마 처음 한번 개념 떼는 작업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미적분이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양이 많아요. 필요한 양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량도 미적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미적분 28번, 30번이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번에 26학년도 수능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는데 미적분 난이도가 24학년도 때나 요때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습량이라는 게 미적분이 반드시 무조건 많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냐면 자기가 맡고자 하는 그 고득점도 고득점의 수준이 있잖아요.
난 100점을 맞고자 한다. 뭐 또는 나는 96점을 맞고자 한다. 92점을 맞고자 한다. 1등급 컷이 난 목표다. 이런 고득점을 맞고자 하는 그 수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안정적으로 맞고자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량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확통 선택자다. 나는 또는 기하 선택자다. 그렇지만 나는 목표가 100이야. 왜? 그래도 미적에 비해서 표점이 조금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을 맞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필요한 학습량이 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안정적인 100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조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동일하게 10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미적이 조금 더 학습량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28번, 30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확고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공부할 때 있죠. 개념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때 조금 처음 진입 장벽이 미적분이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미적분은 또 이제 한번 어떤 진입 장벽이 거기를 좀 넘어서서 어느 정도 실력의 궤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미적분이 조금 더 체계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변화폭이 덜 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N수생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 이번 수능을 봤는데 미적분을 봤어. 근데 뭐, 이 미적분 딱 보니까, 나의 점수가 더 못 올릴 것 같아. 그리고 미적분 여기서 내가 다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 확통이나 기하로 바꿔서 다 맞는 게 더 학습량이 적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요거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N수생들의 경우는 현재까지 자기가 쌓은 학습량이 또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미적분을 선택을 했다. 그럼 미적분을 지금까지 했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를 더 맞추기 위한 노력과 확통이나 기하로 바꿨을 때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량, 이건 좀 비교를 잘 해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미적분 학습량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미 기존에 미적분을 했으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Q&A.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질문 많이 들어온 것인데, 첫 번째,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확통런을 하고 있는데 나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시류에 휩쓸리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미적런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미적런 때도 막 확통이나 기하하는 친구들 보면 괜히 허수 같고 미적, 우리 실수들은 다 미적이야. 막 약간 이러면서 으스대고, 또는 그거에 또 이제 확통이나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또 주눅 들어서 나 확통 기하 선택했다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또 지금 반대로 확통론 하니까 뭐 주변 친구들 다 확통론 한다는데 나만 미적하고 있으면 나 바보 된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되게 그 휩쓸리는 현상이 너무 강한 나라라서, 보면 우리나라 패션도 다 검은 패딩 입고 있다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야, 여기 사람들 다 검은 패딩 입고 있어. 왜냐면 튀면 뭔가 그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상한 취급받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이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너무 강한 나라라서 이해는 되지만 그게 판단 기준이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판단 기준이 돼야 돼. 아까 제가 제시했던 객관적 지표와 그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 그다음에 나에게 잘 맞는 과목이 뭐냐, 나는 지금 수학에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죠.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던데, 수능 미적분에서 28번, 30번만 틀렸어요. 근데 확통론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던데, 이건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봐요. 뭐냐면 나는 목표가 100점이야. 100점인데 28번, 30번을 이번에 틀렸어. 근데 아무리 해도 28번, 30번 나 못 맞힐 것 같아.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목표가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인 노력.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평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28번, 30번 도저히 안 뚫린다. 그러면 바꿔볼 수 있죠. 뭐 확통이나 기하나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바꿔서 나는 그쪽을 노력을 하면 100점을 맞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열심히 노력을 안 했어. 그냥
나 다른 과목 하느라고 바빠서, 또는 내가 좀 그냥 놀았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안 했는데 27, 28, 30, 27, 아니 28, 29, 30번 3개 정도 틀렸어요. 바꿔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어떤 판단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안 해봤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28, 29, 30을 맞출지 안 맞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보지 않고서 판단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이제 본인의 마음이 어느 쪽 과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그 촉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점수만 딱 보고, 나 노력도 안 했는데, 노력 안 했으니까 점수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나 3개 틀렸어. 나 2개 틀렸어. 미적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면 미적이 잘 맞았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나 미적이 잘 안 맞아서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니 사실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에는 미적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확통이나 기하로 바꾸면 흥미가 막 생기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꿀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잘 경청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느 쪽 과목이 잘 맞을 것 같은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근데 나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28번, 30번 틀렸는데 나는 1등급이 목표입니다. 왜 바꿉니까? 28, 30번 정도 틀리고 공통 과목 웬만하면 한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해서 딱 선방하면 1등급 나오잖아요. 그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목표가 뭐냐, 그다음 자기가 노력을 그동안 했는데 안 된 것이냐, 안 해서 안 된 것이냐, 이런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라. 그렇게 한 거에 기초해서 나는 확통으로 가야겠다, 아니다, 난 미적을 고수하겠다, 이거를 잘 선택하세요.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하는 도형에 대한 감각이 좋아야 하나요? 이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도형에 대한 감각이 좋은 게 좋죠.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까? 당연히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게 좋죠. 그런데 이 공간 도형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들이요, 사실은 공간 지각 능력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공간 도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평면 도형들로 뭔가 바꿔치기해서 더 낮은 수준의 도형들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치기해서 풀도록 하는 게 바로 공간 도형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 논리적 사고가 잘 돼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2차 곡선 같은 데는 중학도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중학도형 닮음이라던가 뭐 이런 등등의 중학도형의 성질들 있죠? 원의 성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하시고 그거에 관심을 좀 갖고 있으면 2차 곡선 쪽은 유리합니다. 근데 벡터나 공간도형은 사실 자기가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은데 막 엄청 뛰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좀 커버할 수 있다. 자, 요게 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7학년도 수능 수학 확통런인가? 뭐 이런 게 지금 요즘 화두인데 확통런이냐 미정런이냐 이런 것들 전부 뭡니까? 약간 어떤 그 분위기, 대세에 휩쓸리는 그런 듯한 표현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기준이 중요하다.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라. 자, 요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자,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 요 캐스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